우리 아이들에서 진행하는 무료 교육을 매달 하려고 해요. 더 자주 하고 싶은데 이미 선생님들이 3, 4, 5월은 많이 지쳤을 것 같아서 6월도 이제 막 장마 시작되고 하면 6월은 원래 우리가 일정상 보면 큰 행사가 있는 건 아닌데 이게 날씨 때문에 지쳐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막 힘들죠? 이 날씨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건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야. 특히 몸으로 많이 체력적으로 소진이 큰 영아반 선생님들은 더 그럴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에선요, 어, 제가 우리 아이들 선생님이 관찰일지를 쓸 수 있도록 개발해서 특허까지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지만 그 쓰면서도 선생님의 성장이 조금씩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저는 그 우리 아이들이랑 관찰일 쓰면서 우리 선생님이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교육이 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상담 교육, 무슨 교육 해서 무료로 좀 제공을 하고 있긴 한데 이번에 개정된 표준보육과정도 있고 또 우리가 3월부터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으로 반영이 된 관찰일지를 지금 쓰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 아마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으로 반영된 건 우리 아이들 뿐일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영역별로 이렇게 잘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보육일지며 관찰일지며 선생님의 상담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계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하는 보육일지에도 개정된 표준보육과정의 범주 내에서 계획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관찰일지도 아이들 영역별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체크하면서 잘 쓰시는 선생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이 더 중요해요. 그걸 왜 체크해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 영세반, 일세반도 곧 할 겁니다. 영세반 선생님을 위해서 집중 교육을 오늘 진행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우리 애들 사이트는 잘 아실 것 같고요. 만약에요, 오늘 내가 그냥 회원가입하고 아직 써보진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지 하면 공지사항이나 그 우리 아이들 유튜브 링크가 있어요. 유튜브 계정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사용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혹은 영상을 제가 짧게 신입 회원들은 이런 걸 보세요라고 짧게 요즘은 텍스트보다는 영상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남겨놓겠는데 그걸 잘 모르시겠으면 우리 아이들 그 그룹 채방 단톡방에서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돼요.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라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전달을 드릴게요. 자, 이미 우리 선생님들이요. 평가제 때문에 관찰일지 쓰는 거는 이제 좀 많이 벗어났어요. 관찰일지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면 평가제에 충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면 이미 사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거의 다 우리 아이들 쓰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관찰지를 사용하면 평가제 충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 얘기는 많이 해드렸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충족이 됩니다. 근데 충족이 될 뿐만 아니라 칭찬을 많이 들어요. 관찰자님이 오셔서 선생님 정말 이거 잘하셨네요 라고 칭찬을 많이 해드려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수기로 적는 것도 평가제는 충족이 되지만 그 수기로 적는 내용들이 정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내가 능력 있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 관찰을 정말 잘해야 돼요. 상담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가제도 당연히 충족이 되니까 편안하게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매달 쓰는 거. 제가 좀 욕심 부리는 거는 매달 이제 쓰는 거. 이거 이 챗GPT를 이용해서 이제 더 쉽게 쓰더라고요. 이건 챗GPT 안에 25년도에 제가 챗GPT 이렇게 딱 심어놨거든요. 근데 챗GPT 있기 전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작성을 했었어요. 너무 길게 써서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쓰세요라고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했냐면 소장님 있잖아요. 적는 게 쉬워요 라고 했어요. 그 적는 게 쉽다는 건 내가 아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아이들한테 보여지는 게 많기 때문에 적는 게 쉬운 거예요. 만약에 오늘 영세반 선생님인데 우리 아이들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요. 나는 관찰일지 적는 거 아이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하면 어쩌면 선생님이 아이들의 발달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오늘 제대로 좀 배워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총평 챗GPT를 이제 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쓰냐면 이걸 드래그해서 여기 챗GPT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럼 거기에 시간 순서대로 좀 작성해줘라고 해서 하면 이렇게 쫙 나와요. 쫙 나오면 그걸 드래그해서 다시 붙이면 이게
우리 아이들 쓰신 선생님은 월별로 조금씩 한두 줄씩 이렇게 작성을 해요. 작성을 하면 1학기 총평은 이제 챗GPT에 넣고, 야, 시간 순서대로 한 세 줄 정도 정리 좀 해줘. 발달 단계에 맞게 좀 변화가 일어나게 해줘라고 하면 챗GPT를 잘못 쓰시는 선생님은 없는 내용을 적을 수 있는데 이미 우리 아이들 쓰는 선생님은 아이들에 대한 메모가 잘 되어 있거든요. 매달 매달. 그래서 요것만 문장으로 구현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쉽게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쓰는 방법을 모른다. 그러면 그 유튜브에 있어요. 그것도 못 찾겠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개인톡 주시면 됩니다. 자, 영세반 선생님. 혹시요, 이거는 답해 줄 수 있죠? 지금 영세반에 재직하면서 어떤 교육 받고 있으세요? 혹은 어떤 공부하고 있으세요? 혹은 이런 공부 정말 필요할 것 같대요라고 어떤 교육의 필요성을 좀 느끼세요? 우리 영세반 선생님들은요. 생각보다 영세반 교육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냥 통틀어서 영아반 교육은 있는데 그 영아반이요. 영세에 포커스를 맞추진 않아요. 대부분 1, 2세 활동적인 부분에 많다 보니까 영세에는 포커스를 많이 맞추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영세반 선생님의 교육이 굉장히 시급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영세반 선생님은 그래서 교육을 찾아 듣다니 어떤 거 들을까 고민도 되실 거고, 영세 무슨 교육이 필요하나 생각도 드실 거고, 어떤 공부하시고 어떤 교육을 최근에 받으신 거 있을까요?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채팅 남길 수 있을까요? 채팅 남겨주시면 어떤 교육에 관심 있고 어떤 공부를 하시고 혹은 공부를 교육 받으려고 좀 찾아봤더니 이런 건 좀 없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교육을 오감 오감등한으로 리서트. 그죠. 맞아요. 중요했어요. 그죠. 그거 말고. 교육을 너무 많이 들으신 분 빼고. 그거 말고.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없을 거예요. 잘 없을 거예요. 영세반 선생님이 교육을 찾아서 들을 만한 게 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어떤 교육 받나 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표준보육과정 교육 받았는데 보육 일지 수업, 맞아요. 우리 선생님 답변 계속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맞아요. 일지 관련된 건데, 영세에 관련된 발달이 되게 나는 필요한데, 그죠? 어쩌면, 장기간, 영세반은 보육일지 쓰기 너무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쓰실 수 있도록 좀 안내해 드릴게요. 보육일지 쓰는 게 힘들다면 내가 어떤 활동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선생님이 활동한 내용만 잘 적으셔도 돼요. 자, 뭔가 틀에 맞추어서 적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하고 활동했던 거 잘 적으시면 됩니다. 자, 요게요. 여기 나오는 요것들이 우리 아이들에 나오는 선생님들이 다 체크하는 항목들이에요. 다 체크하는 항목들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면 관찰 노트에 들어가서 제가 원생을 어제 등록을 하나 해놨거든요. 원생 등록을 뭐라고 했냐면요. 원생 등록을 박보검으로 했어요. 박보검으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25년 지금이 7월, 6월이죠. 이제 6월 거 적으시겠네. 여기 보면 영역별로 아이들 이렇게 영세는 이렇고요. 영일세 되어 있는데 이 영세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0개월에서 6개월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영일세 수준이란 거는 6개월에서 12개월 조금 넘어가는 요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요 수준을 말하는 겁니다. 영세반이 영세하고 영일세 수준입니다. 1세 수준은 1세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신체 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 영역, 자연탐구 영역, 요 영역들이 지금 개정된 표준교육과정을 내용을 세분화해서 선생님들이 체크해야 하는 내용들을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진짜로요. 제가 개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만 선생님이 매달 매달 체크만 꼼꼼히 하면 선생님은 아이의 발달에 대해서 전문성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달은 체크 잘 하시고 쓰신 선생님 잘 아시죠? 두 번째 달은 앞에 달 걸 복사해서 변화된 게 뭐가 있나 한번 쭉 훑어내라는 거고 두 번째 달도 다시 체크하면 그건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앞에 달하고 연계성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첫 달은 선생님 체크를 제대로 정확하게 잘 했을 거니까 그대로 하고
두 번째 달은 이제 복사해서, 앞에 달을 복사해서 변화되는 것을 체크하면, 아, 전체적으로 우리 영세반 혹은 각 연령별 아이 발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그래프로 도식화해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영세반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지금 오늘 저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볼게요. 자, 영세 수준은 감각이에요. 감각 활용 수준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오감이죠. 오감으로 자극을 느끼고 자극에 부분적으로 반응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차이를 어떤 선생님이 제가 요 항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1대1 문의 남기세요고 하면 선생님 질문 굉장히 많이 줘요. 이거는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아니, 우리 반 애가 이런데요. 얘는 0세 수준일까요? 0일세 수준일까요?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럼 제가 선생님, 그 아이는 0세 수준이 맞네요. 왜냐하면냐고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 탐구 능력이 좀 필요한데 0일세는 미각으로 자극을 느끼고 자극의 반응이 일정하다. 자, 제가 앞에 영세는 거의 6개월 왔다 갔다는 태어나서부터 6개월 왔다 갔다 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 6개월 왔다 갔다 하는 이 수준에는요, 아이들이요, 아직 감각 발달이 다 되지 않았어요. 오감이 완벽하게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시각도 그렇고, 청각도 그렇고,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소리 하면은 이렇게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소리가 나도 반응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이때는 감각 발달이 아직 다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감각, 시각만 이용해서 쳐다본다든지 안아주면 소리가 난다든지 아니면 촉각, 후각이 굉장히 발달이 됐겠죠. 왜냐하면 다른 감각이 발달이 안 되니까 막 그러면 이때 막 젖냄새 맡다고 막 속으로 파고들잖아요. 그래서 하나에 5가지 감각이 다 발달된 게 아니라 아, 일부 감각만 발달되었구나. 아직 완벽하지 않구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최소 12개월 정도 되면 그 정도 되면 일정한 감각들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각을 이용해서 소리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후각을 이용해서 사람을 안으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감각 발달이 좀 일정하게 일어나는 게 이제 0일세 수준인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요. 손과 발 등을 바라보고 탐색하고 신체 각 부분의 움직임을 아는 거예요. 쳐다보죠. 애기들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 이걸 쳐다보는 거 볼 게 없으니까 자기 손 보고 발도 쪽쪽 빨기도 하고 움직임을 좀 어느 정도만 아는 거예요. 발가락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발달 쫙 핀다든지 이 정도 움직임이 최소화하고 있는데 신체 일부, 손발이 아니라 이제 신체 일부의 움직임도 이제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6개월 정도 지나면 뒤집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가만히 누워서 손발만 움직이는데 근데 이때 6개월이 넘어가면 뒤집기도 하고, 그죠? 목도 좀 이렇게 가늠이 되니까 손발에서 신체로 확대가 되는 거죠. 각 부분의 명칭을 정확히는 이제 모르는 거예요. 신체만 좀 움직일 수 있다. 이 차이를 정말 영세 선생님은 많이 아셔야 돼요. 아, 아직 얘가 뭘 모르는구나가 아니라, 아, 손발 정도만 알고 좀 있으면 신체 운동도 하겠네라는 것을 선생님이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 중에 팔, 다리 뻗기, 애들 반사, 오로 반사, 바비스키 반사에서 쫙쫙 뻗잖아요. 팔, 다리 뻗기 등 제자리 신체 활동을 누워 있으니까.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이것밖에 못 해요. 근데 이제 좀 뒤집고 하면 일상생활 중에 팔, 다리 뻗기 등 제자리 신체 활동, 흔들기, 엉덩이도 흔들고 이렇게 뒤집잖아요. 뒤집기 시작하니까 흔들기가 더 포함이 된 거야. 흔들기 등 제자리 신체 활동을 한다. 정말 미세하게 발달을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6개월 단위로 영세는 특히 6개월 단위로 발달하는 게 다른 유아 발달보다 엄청나게 큰 폭으로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세 선생님한테 전달할 거는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렇구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이게 안 된다? 만약에 우리 반 아이가 영세인데 아까 16개월 선생님이 요 수준이 넘어야 되겠죠. 그 1세 수준으로 해야 되겠죠. 이 아이가. 그런데 이것도 안 되고 영세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시도를 해줘야 돼요. 그래도 안 된다. 내가 매일 꾸준히 이 아이를 위해서 0일세, 1세 수준으로 계속 지도를 하고 같이 활동을 해도 안 된다. 라고 하면 지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발달 지연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계가 거의 6개월 단계, 1년 단계, 10개월 단계 이렇게 조금씩 발달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뭐 한두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 2, 3개월을 꾸준히 아이가 이렇게 발달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지도를 했는데도 안 된다? 라고 하면 조금 문제성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도 보면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한 자세를 시도한다. 팔과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균형을 잡고 활발히 탐색한다. 우리 아이는요, 4개월이라서 아직 팔과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균형 잡고 활발히 탐색을 안 해요 해도 여기에서는요, 가장 낮은 단계가 영세 수준이니까 영세로 체크하시면 돼요. 신체 균형 수준의 서기, 걷기 단계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는 지금 영에 한 4개월 됐어요. 6개월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어다니지 않아요 해도 가장 낮은 단계를 체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엔 교사가 잡아주면 서 있을 수 있고 혼자 일어나서 붙잡고 서기 등의 자세를 취합니다. 요 당연히 단계가 있죠. 영세만 오늘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보이는 물체에 손을 뻗어서 잡고 그래서 선생님이 딸랑이 이렇게 뻗을 때도 있을 거예요. 뒤집기 등 몸을 조절하여 위치를 바꾼다. 뒤집을 때가 있을 거예요. 6개월이 되면 어떤 아이는 4개월, 5개월 만에 뒤집기도 합니다. 구멍 안에 물건 집어넣기 등 눈과 손에 협응하여 소근육을 시도하며 누웠다, 앉았다, 몸을 움직인다. 이게요. 표준 보육 과정에 있는 내용을 좀 더 확장해서 그 내용 범주하는 것들을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걸 보시면 뭘 아셔야 되냐면 그렇게 해서 우리 반 아이가 어디 틈만 있으면 물건을 집어넣는구나. 얘는 왜 이러지가 아니라 이 시기는 뭔가 쏙 집어넣는 거 빼는 게 더 힘든 거야. 이렇게 손을 집어넣는 거는 소근육이 많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물건을 집어넣는 거. 근데 빼는 거는요. 집게로 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먹으로 빼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어넣는 활동이 그 전 단계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야. 뭔가 계속 쑥쑥 집어넣는 거. 손을 집어넣든지 발을 집어넣든지 뭔가 집어넣는 것들, 뭔가 조작을 하는 게 더 발달이 더딘 활동이고 물건을 빼는 거, 이거는 그 다음 단계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 반 아이 중에 조금 발달이 좀 있는 애는 다른 애가 집어넣었던 거 빼고, 요 1세라도 우리 반에 조금 12월생은 좀 느리다. 얘네 진짜 0세, 01세 수준이다. 얘는 계속해서 뭔가 물건을 집어넣는 거는 선생님이 발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반 아이들한테 지도를 할 수 있고 환경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조금 0세 눈이 조금 뜨이실까요? 자, 여기 보면 손과 발, 팔과 무릎을 이용해서 배밀이. 처음에 길 때 배밀이를 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손, 발 이렇게 동물처럼 배밀이가 아니라 딱 팔꿈치 그다음에 딱 발로 엄청 빠르게 움직이죠. 그렇게 되다가 이제 혼자서 서서 걷고 기기, 걷기 등의 다양한 이동 운동을 한다. 그런데 우리 반에는 0일세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혼자 못 걷는다, 서고 걷고 못 한다면 0세 수준을 체크하면 됩니다. 자, 이동 수준은 이렇고요.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아이들의 시력이요. 시력이. 요 0개월에서 시력이 태어날 때부터 발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뿌옇게 잘 안 보여요. 색깔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왜 태어난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떤 모비를 해주죠? 무채색, 까만색, 회색, 흰색, 색깔이 들어가진 않죠. 태어난 아이한테는 초점을 맞추기 위한 초점 모빌 이런 거 많이 하죠. 그게 별로 도움도 안 돼요. 그냥 심심하니까 봐라 하지만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 잘 안 보여. 사람이 아른아른 거리는 것뿐이요. 잘 안 보여요. 2개월. 요때 시력이 0.1이래요. 여기 선생님 중에 저는 TMI이긴 한데 저는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가봤어요. 시력 0.1이면 안 보여요. 저기 멀리 있는 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냥 뭔가 뿌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하지 뭔가 또렷하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여기도 보면 거의 애들이 7, 8개월 되면 보일까? 가까이 있는 물건을 잡을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때는 애들한테 뭐 알록달록한 장난감보다 소리 나는 거 혹은 가까이 와서 사물을 가까이 와서 이런 것들 좀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야. 제가 요거는 선생님들도요. 내가 우리 반
우리 반 영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발달 공부를 하고 싶다면 콜버그 발달이론, 다양한 발달이론 진짜 많아요. 삐아제 감각 발달이론 이런 것도 많은데 그걸 다 공부하기가 힘들면요. 챗GPT 여기 물어보면 돼요. 0에서 12개월 사이에 시력 발달은 어떻게 되나?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은 좀 많이 정확하게 나와서. 이렇습니다. 색을 조금 구분하고요. 멀리 있는 사람은 장난감 갖고 있는 거 좀 알고요. 뭐 이 정도 됩니다. 손을 뻗을 수 있고 이렇게 돼요. 이게 뭐 정확하다고 뚜렷하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선생님이 이해할 수준은 잘 되어 있어요. 요런 순서대로 아이들이 발달하는구나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영영세는 잘 안 보여요. 색깔 같은 활동을 하는 게 발달에 맞지가 않아요. 무채 크기, 누군가 와서 아른거리고, 와서 까꿍해주고 있고, 손 같이 흔들어주고, 이런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신체 발달, 신체 발달 이야기가 나와서, 이건 모르는 선생님은 없을 거예요. 어, 영아의, 영아의 신체 발달 검색만 해도 네이버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요. 자, 영세 선생님이 이 신체 발달은요, 줄줄줄 깨고 있어야 돼요. 몇 개월에 뭐 하죠? 라고 했을 때, 자, 최소 선생님, 최소 몇 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걸을까요? 몇 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걸을까요? 몇 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걸을까요? 10개월은 진짜 빠르죠. 10개월은 빠르죠. 걔는 한 둘째? 엄청 활동력이 높은 돌되면 살짝 걷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12개월 돌떡 12개월에서 15개월 정도 되면 좀 걷는다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반에 지금 영세반 선생님이죠. 우리 반에 아이 중에요. 아직 14, 5개월인데 못 걷는 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거기는 없구나. 없는 데도 있는데 있어요. 요즘은 있어요. 근데 옛날에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그 아이가 못 걸으면 엄마가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요. 근데 다 걸을 수는 있지만 걱정이 돼. 왜 우리 아이가 더딜까? 걱정이 돼요. 그럼 부모님이 우리 선생님이 전문가니까 관련된 전공 15개월 안 걸을 때 그럼요. 맞아요. 엄마도 걱정이 되고 선생님도 걱정이 돼요. 그럼 너무 걱정이 되니까 선생님한테 질문 언제 걸을까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몇 가지를 감지를 하셔야 돼요. 이 아이가 내가 손잡아주고 하면 잘 걸은 애가 있어요. 손 잡고 하면 잘 그러면 그거는 다리, 발달이나 걷는 데는 문제가 없고 손을 놓고 혼자 걷는 게 힘들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손잡아주면 잘 걷는데 손잡아주면 잘 걷는데 혼자서 여기서 걸어가면 털썩 주저앉는 아이는 뭐가 문제일까요? 그런 아이는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 있어요. 저한테도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아니, 얘 손잡으면 진짜 잘 걸어요. 진짜 안정적으로 걷는데 혼자서 못 걸어요. 이 용기. 맞아요. 맞아요. 이 아이는 아직 그 불안도가 높은 아이들. 맞아요. 기질적으로 겁이 많아서. 그럼요. 맞아요. 기질적으로 잘하시네요. 겁이 많아서 누군가 손을 잡아 주어야 걸을 수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신체 발달은 된 거예요. 그죠? 걸을 수 있으니까. 신체 발달은 된 건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아이는 걸어요. 자기가 또 걷고 하고 급하면 또 뛸 거예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신체 발달은 일어났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서 못 걷는 거니까 엄마가 혼자 못 걸으면 어머니 괜찮아요. 저하고 안정적으로 걷다가 내가 요맘때쯤에 이제 걸을 거야 하면 아이가 잘 걸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좀 엄마한테 안심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체크해야 될 아이가 뭐냐면 혼자 손잡아도 못 걷는 아이. 계속 잡으면 털썩, 털썩 주저앉고 앉아서 못 일어나는 아이. 그런 아이들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 아이를 어떻게 체크해야 하냐면, 원래는 14개월, 12개월에는 이게 서야 돼요. 자, 이걸 선생님이 역으로 체크해야 돼요. 제가 이걸 영세 선생님 이걸 딸딸 외워야 됩니다라는 건 유아교육 전공이나 아동학 전공 선생님이 이걸 딸딸딸 외워요. 몇 개월이 뭐 해요? 몇 개월 하고 무슨 순서도가 다 있단 말이야. 아, 내가 아이를 키운 경험이 있으니까 한 6개월 되면 좀 뒤집지. 아니, 3개월 되면 좀 뒤집지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발달의 순서를 보셔야 돼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목을 가누지 못하죠. 목을 못 가누니까 우리가 목을 잡아줘요. 그 다음에는 2개월 되면 뒤집어서 이렇게 턱을 싹 든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뼈가 발달된 게 아니라 근육이 이제 그때부터 발달이 돼요. 목 뒤 근육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2개월에서 3개월 되면 백일 사진 찍으러 가면 애들이 이렇게 찍지 않아요? 앉아서도 좀 찍죠. 목 근육이 이제 발달이 된 거야. 자, 목 근육이 발달되니까 애들이 목을 세워요. 목을 이렇게 계속 세워요. 앉아도 그냥 이렇게 바로 앉혀도 돼요. 그죠? 목 이렇게 안 잡아줘도 돼요. 근육이 발달이 된 거예요. 계속 이렇게 고추 세우니까.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계속 앉으면 앉혀놓는 거예요. 범보에 앉혀놓으면 뒤로 쿵쿵 자빠지지만 앉아는 있어요. 왜 목에서부터 요 정도 근육은 발달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발달이 안 됐냐면 척추에서부터 다리까지 엉덩이 근육까지 발달이 안 되니까 뒤로 꾹꾹 넘어가는 거야. 코어 발달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걸 얘네들이 언제 기르냐면요. 이 뒤집어서 기어다니면서 길러요. 뒤집으면서 기어다니면서 척추부터의 엉덩이, 허벅지까지의 그 근육이 길러져요. 그래서 많이 기어다니는 아이들이 잘 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고 배밀이 잘하는 아이들은요. 이제 혼자서 잘 앉아요. 휘리릭 뒤집어서 혼자서 탁 앉아 있어요. 안정적으로. 이때는 옆에 소파나 이런 데 딱 기대야만 슉 하고 넘어갈 정도로 앉다가 나중에는 요 단계가 있었으니까 혼자서 잘 앉다가 서서 이렇게 세워놓으면 걷는 게 아니라 버둥버둥버둥버둥 하거든요. 다리를 버둥버둥. 이때는 다리 힘이 없어요. 그럼 그 다리 힘이 언제 길러지냐면 이렇게 길 때. 요때는 혼자 서 있습니다. 섰다가 앉았다. 섰다가 앉았다 하지만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허벅지하고 다리 끝 발꼬락까지의 근육이 발달이 돼요. 이게 가능해야 아이들이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가 진짜 안 걷는다. 개월수가 15개월 다 되어 가는데 내가 손을 잡아줘도 아직 못 걷는다 하면 선생님은 기능 활동을 더 많이 시키셔야 돼요. 기능 활동. 원해서 신체 활동으로 저기서 요만큼 기어서 올 수 있도록 기능 활동을 더 많이 시키셔야 돼요. 생각보다 정말 순하고 이런 아이들이요. 엄마가 범보이자 계속 앉혀놓아서 못 끼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가 왜 이렇게 애가 못 걸을까요? 가만히 개월수가 지나면 엄마들은 걷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발달은 연계성이 있고요. 방향성이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발달이 똑같이 안 이루어지는 아이가 없어요. 모든 아이는 이런 발달이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순서를 보시고 우리 반 아이가 그래서 못 끼는구나. 아유, 어머니 괜찮아요. 나중에 되면 다 기어요. 이런 거는 전문성이 없는 상담입니다. 아, 어머니, 이게 기능 활동이 잘 일어나야 척추부터 엉덩이 요때까지 근육 발달이 잘 되는데 제가 봐서는요. 기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 근육이 아직 튼튼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걸 원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너무 바운스 이런 데 너무 많이 앉혀놨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앉아서 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앉아서 기는 아이들 늦게 걷습니다. 다리 힘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거를 선생님들은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면요. 소근육. 소근육 발달도 일어나는 거 아세요? 소근육 발달은 보통 손 발달이야, 손. 처음에는요, 애들이 여기 물건을 이렇게 집어요. 무조건 이렇게 잡죠. 물건을 무조건 주먹으로 쥐어요, 주먹. 주먹으로 쥐어요, 주먹. 손바닥에 이렇게, 손바닥에 힘으로 집어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우리는 주먹으로 이렇게 잡잖아요, 손가락 힘으로. 근데 맨 처음에 5개월 애들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아시죠? 이렇게 잡아. 이 5개월 애들 이렇게. 손 힘으로 요게 더 크니까 큰 근육이니까 이걸로 잡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싸요. 이렇게 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항상 근육은 큰 근육에서 작은 근육으로 발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아요. 애들 물건 잡을 때 이렇게 두 개 엄지검지를 잡는 선생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잡을 때마다 이렇게 잡아요. 이 발달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배울 이후에는 어떻게 집게로 잡는 거죠. 집게로.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요. 볼 때 크레파스를 할 때도 이 발달 아이들은 7, 8개월 되기 전 아이들은 이렇게 잡기 힘들겠구나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왜 영아반 아이들은 크레파스가 큰 이유가 이렇게 잡으면 훨씬 좋은 데가 아니라 아직 잡지를 못해요. 그리고 물건도 보면 5개월, 6개월 때는 물건이 커야 잡을 수 있겠죠. 아직 이렇게 못 잡아요. 이거 잡아봐도 잘 못 잡아요.
소근육이 아직 요 끝에 꼭지가 아직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반 아이 아직 어리다면 손에 이렇게 쥘 수 있는 거, 잘 지어지는 거. 이 손바닥 힘으로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주먹을 쓰고 그다음에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잡고 그다음에 끝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 그래서 끈이는 활동 이런 거는 12개월 이후에 하시는 게 좋아요. 끈 잡아당기고 이러는 거 안 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반 아이가 이 개월 수에 이걸 하네. 우리 반 아이는 6개월인데 이미 손끝으로 한다고? 그러면 소근육 발달이 진짜 빠른 아이입니다. 요거를 선생님들은 꼭 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교사의 도움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손을 씻거나 이를 닦을 때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을 씻고 이를 닦는다. 당연히 그렇죠. 0세인데 교사 도움이 없이 하는 아이는 없죠. 그럼 0일세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 씻기가 이따기라면 기분 좋게 씻는다. 무슨 차이 느껴지세요, 선생님? 0세하고 0일세하고?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 씻고 0일세는 이따기를 하면서 기분 좋게 쉰다. 차이 혹시 느껴지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세하고 0일세하고? 차이 느껴지세요? 이거를 되게 민감하게 선생님들이 빡 캐치해야 돼요. 그냥 우리 반에는 아직 0세 수준이구나. 우리 반에는 1세 수준이구나 알 수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지금? 0세하고 0일세 수준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답인가 싶으셨는데,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이때는 그냥 씻는 것 자체가 별로 안 좋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데 0일세 정도 되면 물놀이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고 무언가 깨끗해진다는 상쾌함을, 기분을 그때 느껴요. 아시겠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감정을 조금씩 느낄 때, 이 좋구나, 싫구나. 이때는 잘 몰라요. 그냥 오면 씻어주나 보다, 밥을 주면 밥을 먹나 보다 하는데, 이때 되면 먹기 싫은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기분 좋은 거를 표현해요. 아시겠죠? 그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자, 우유나 이유식 단계이며 교사의 도움으로 음식을 섭취하는데 여기 보면 고형식을 조금 먹을 수 있고 이유식 도구를 사용을 시도하지만 교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당연히 0세와 0일세는 교사의 도움이 다 필요합니다. 교사의 도움으로 놀잇감을 안전한 곳에서 안전한 상황에서 장소에서 놀이한다. 영희세 되면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장소 및 상황에서 놀이한다. 자, 영세 수준이면 모르겠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선생님이 100% 여기 와라고 해야 돼요. 여기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거는 선생님 거기 가지 마. 일로 와. 라고 하면 조금씩 인지는 되는 거예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100% 성인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조금 도움을 받아서 안전한 장소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는 100% 의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도 보면 교사에게 안겨서 분유를 먹고 간식 및 식사 시간에 일정한 자리가 아닌 원하는 자리에서 먹는다. 이때 되면 조금 아이들이 알아요. 영세 아이들도 알아요. 여기 범보에서 여기 앉겠다라고 한다든지 일정한 자리가 아닌 원하는 자리에서 먹는데 우리 반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영세 수준을 체크하시면 돼요. 왜? 여기서부터 차이가 좀 보이시죠? 이 아이들이 1세가 되어가면서 좋은 감정, 싫은 감정, 내 의사가 조금씩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 캐치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면 배변 의사 표현 없이 모르니까. 응가를 했는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보면 선생님이 항상 실시간으로 가서 체크를 해주시죠. 그렇게 하고 배변 의사 가끔 표현해요. 응, 응, 할 수도 있어요. 교사의 도움으로 할 수도 있고 가끔이요. 매번 하진 않고 잘한다면 거의 1세 수준인 거예요. 올 때마다 응가했어요 하면. 근데 가끔 표현하지만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 위험인지 위험하다는 말에 반응을 안 보여요. 위험하다는 말에 반응을 안 보여요. 만약에 요때 뒤집어서 뭔가 이렇게 깨짝깨짝 만져서 선생님이 안 돼! 해도 그래도 계속 만져요. 계속 만져요. 이건 반응이 없어요. 이게 잘못하는구나, 잘하는 거 잘 몰라요. 아직까지 감정이 없어요. 0일세 되면 위험하다고 하면 안 돼! 하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건 안 되는구나 해서 딱 뱉기도 하고 그렇게도 필요해요. 그래도 교사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전혀 선생님이 안 돼, 안 돼 해도 안 되는 잘 인지가 안 되니까 선생님 100% 옆에서 100% 바꿔를 하셔야 됩니다. 자, 듣기. 이것도 중요해요. 무슨 영세가 의사소통 언어 영역이 길러질까 하는데요. 청력이 생각보다 빨리 발달이 되거든요. 아까 그랬죠. 시각이 뿌옇하니까 청력이 더 빨리 발달을 해요.
청력, 후각 이런 게 더 빨리 발달해요.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소리 듣기에 흥미를 보여요. 소리 듣기에 선생님이 와서 딸랑이 하고 뭐 하고 하면 가끔씩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소리에 흥미를 보이고 여러 가지 소리야 말소리에 흥미를 보여. 예전에는 그냥 무슨 소리든 구분이 안 되는데 이때는 이제 말소리 구분이 되는 거예요. 노래 불러주는데 아구아구 그랬네, 아구아구 그랬네 하면 말소리 이제 반응을 좀 한다는 거야. 여기 보면 익숙한 목소리를 들으면 알아듣고 가끔 반응을 해요. 익숙한 소리를 들으면 여기는 두 번째는 이제 영입세 수준은 익숙한 목소리를 들으면 알아듣고 빠르게 반응해요. 왜 이런 거 있죠? 엄마가 이때는 돌 전에는 엄마가 많이 키우니까 할머니 집에 있다가 할머니 집에 있다 할머니하고 안겨 있다가 엄마가 퇴근해서 어이 누구 이리 오세요 하면 엄마한테 빨리 뒤돌아보면서 빨리 뒤돌아 누가 왔구나 해서 그 벨소리도 알고 빨리 뒤돌아서 엄마한테 막 가르고 이렇게 반응하죠. 그래서 익숙한 소리를 들으면 빠르게 반응하는 게 이제 영일세 수준입니다. 아이들은 청력은 굉장히 빨리 발달이 되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경험과 관련된 말에 반응을 한다. 앞에서 보면 눈앞에 보여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선생님이 까꿍, 까꿍 이렇게 하면 까꿍 하는구나 하거나 배시시 아구 웃네 선생님이 가서 웃으면서 표현하면 아구 웃네 하면은 이렇게 배내짓을 하듯이 조금 웃기도 하죠. 조금씩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0일세 정도가 되면 좀 빠르게 반응을 해요. 이때는 반응을 했다가 안 할 때도 있어요. 다른 거 막 쳐다보느라 바빠서. 근데 0일세 정도 되면 눈도 맞추고 이 사람이 하는 말에 빠르게 반응해요. 빠르게 반응한다는 건 내가 신호를 보냈을 때 그거에 대한 즉답이 온다는 거야. 근데 영세는 그렇진 않을 때도 많아요. 가끔씩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말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본다. 굉장히 중요하죠. 눈을 바라봐요. 소리 나는 곳에 눈을 쳐다보게 돼요. 눈이 아니라 요 정도만 쳐다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영세는 시각이 뿌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쳐다봐요. 그 다음에 말하는 사람의 눈과 표정을 마주 바라본다. 눈하고 표정을 마주 바란다. 눈을 바라보다가 눈과 표정을 마주 바라본다는 건 표정에 따라서 조금씩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선생님들이 영세 선생님 좀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옹알이를 한다. 소리를 내는 거예요, 소리. 옹알이가 의미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목에서 나는 소리예요. 이렇게 소리도 내요. 다양한 소리를 내요. 그러면 가서 아유 뭐가 재밌었구나 혼자 뭘 이러고 놀아서 깨어 있으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내기도 해요. 여러 가지 자기 속에서 소리 내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소리 낸다는 거는 나의 화법에서 밖으로 내뱉는 거죠. 이런 것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소리를 즐겁게 내보는 거예요. 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죠. 그 우리가 엄마야? 엄마야? 엄마 하는 거야? 아빠 하는 거야? 하면은 조금씩 따라하려고 말소리를 좀 따라하기도 해요. 자, 옹알이에 대해서 말로 반응해주면 모방하듯이 소리내요. 이거 진짜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거 뭐 하냐면 애들 오 이렇게 내면 어른들도 따라 하잖아요. 오 그랬죠 그랬죠 하면 또 따라서 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로 반응을 해주면 꼭 따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따라서 소리를 내요. 자, 그 다음에 옹알이하고 말소리에 대해서 반응해주면 말소리도 따라서 하려고 해요. 여기도 말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조금씩 연계가 되고 있죠. 자, 이때부터요, 아이들은요,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때부터 사람과의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소통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영세반 선생님이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1세, 2세 되어서도 사람과한테도 신뢰가 아직 없는 아이들은 어쩌면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쩌면 이 0세 때 계속해서 가서 반응을 보여주고 이 아이가 말하는 거에 응대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어리니까 그냥 잘 자고 잘 놀잖아. 움직이질 않으니까 정말 0, 0세 때는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렇게 방치를 해두거나 혹은 그냥 음악만 계속 틀어두거나 뭐 시터한테 맡겼는데 시터가 거의 신경을 안 쓴다거나 그런 아이들이 사회적인 부분에서 1세나 2세 되어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회성은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돼요. 계속 소통을 하잖아요. 누구하고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말에서부터. 여기도 보면 말하기 발달이 여러 가지 소리를 내고 옹알이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말소리를 내고 이거 똑같아요. 여러 가지 소리 내고. 그래서 영세는 만약에 우리 아이들 쓰는 선생님 있으면 처음에는 무조건 영세만 체크해야 될 거예요. 다. 그중에 몇 달이 지났더니 얘가 이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소리를 내네? 그게 뭘까요? 그냥 옹아옹아 하는 것이 아니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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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하는 거는 엄마를 부르는 건지 아빠, 아빠 하면 아빠를 부르는 건지 의도를 가지고 소리가 내는 게 달라졌구나. 를 아시면 이제 요거를 체크해야 되는 거. 얘가 3월에는 그냥 옹알옹알옹알 뭐라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게 혼자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갖다 주면 이렇게 반응하면서 소리 내고 이렇게 얘기하면 따라서 소리 내고 아빠 했다고 아빠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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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면 의도를 가지고 소리를 내는구나 해서 이거를 요 정도 3개월 정도 걸리네 라는 것을 알고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자, 이게 뭐냐면요.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의 뇌 발달이 너무 심플하게 해놨죠. 이걸 뭔가 어렵게 설명하려면 어렵게 되는데, 우리가 의사가 아니어서 뇌 발달에 무슨 파트가 있고요, 무슨 파트가 있고요. 이렇게까지는 배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셔야 되는 거는 태어났을 때는요, 굉장히 뇌가 심플해요. 근데 왜 이렇게 조밀조밀해질까요? 왜 그럴까요? 태어났을 땐 굉장히 심플한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쪼밀쪼밀쪼밀해질까요? 36개월에 굉장히 많은 발달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 이후에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더 많은 발달이 일어나지만 36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기초가 없는 아무것도 없는 뇌에서 조밀조밀하게 도식화가 되고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12개월 때는 이런 과정이 일어날까요? 이걸 영세 선생님 다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한번 맞춰봐봐요. 맞춰봐봐요. 오늘은 이것만 배워가도 돼요. 왜 그럴까요? 영세들의 뇌가 조금씩 바뀌는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저건 너무 쉬운 거 아니야? 할 수도 있어요. 한번 글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저한테. 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답변 열심히 하신 선생님 쓰고 계시죠? 이 영세가 진짜 중요해요. 우리 영세반 선생님들이요. 진짜 유능하신 분이 영세반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이 구현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그냥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시기여서 우리 영세반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커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언어적, 시각적, 청각적 등등등. 잘했어요, 잘했어요. 맞아. 뭔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뭔 말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어유, 우리 에머리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적기도 힘들었을 텐데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죠? 자, 영세 때가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태어나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떠한 알미나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쌓아져요. 어떻게 쌓아질까요? 처음에 입으로 가져가요. 얘네들은 먹는 것밖에 모르니까. 입으로 새로운 것들을 배워요. 손가락을 빠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요. 구강기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입으로밖에 탐색할 수가 없어요. 자, 입으로 가져갔더니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건 먹는 거. 엄마가 주니까 먹는 거 꿀떡꿀떡꿀떡 삼키고 어떤 거는 손가락 넣었어요. 손가락을 넣겠죠. 주도적으로 자기가 뭐 입에 넣지 못하니까 젖병이 입에 들어올 때는 이건 먹는 거. 손가락이나 자기 발가락을 넣었을 때 이건 못 먹는 거. 못 먹는 거. 그게 하나의 지식이 생겨요. 먹는 거, 못 먹는 거. 자, 그 다음에 조금씩 움직이고 이유식도 들어오고 여기 있는 것도 막 손으로 끌어당기고 기어다니고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먹는데 맛있는 거, 먹는데 맛없는 거. 이거는 못 먹는 건데 맛있는 게 있어요. 먼지 같은 거 맞죠? 못 먹는데 맛있는 거, 못 먹는데 맛없는 거. 또 세분화돼요. 먹는데 맛있는데 먹을 수 없는 거, 스스로 먹을 수, 이렇게 계속 세분화되는 거야. 나의 지식은 나의 입 안속으로
이 구강기를 통해서 세분화되고, 이거는 만지는데 촉감이 말랑말랑한 거, 이거는 기분이 안 좋은 거, 차가운 거,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뇌가 이렇게 계속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영세반 선생님은요, 놀이 중심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전문가가 와서 영세 놀이 중심 하자 하면 잘못된 전문가야. 이때는 지식을 하나하나 쌓아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1대1로 주도적으로. 이거 소리 나네, 소리 들어볼까? 무슨 소리일까? 이런 것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애들이 스스로 잘 놀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새로운 지식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되니까 선생님 옆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거를 신희진 박사님이 여기 좀 설명을 해줬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오늘은 우리 영유아들의 뇌가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일수록 이렇게 중요한 뇌 발달인데 역설적이게도 아직 어린 아이들은 뇌 발달의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기에 옆집 아이는 빨리 걸었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러니, 이런 식의 비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따가 왜 그런지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4돌 이하의 두뇌는 그냥 막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즉 어머니가 몇 번 말해주는지, 아버지가 몇 번 안아주시는지에 따라서 운동신경이나 언어 발달의 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돼야지 마음도 건강한 아이가 되는데, 이 시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발달이 늦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발달이 늦다는 것을 많은 부모들이 빨리 알아차리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뇌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이들의 뇌 발달의 이상 징후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이 적어도 3돌까지는 뇌의 구조와 기능이 다 바뀝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이 뇌는 신경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숫자는 아기들 때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많은 경험을 함으로 인하여 신경이 이렇게, 우리가 요즘 컴퓨터 네트워크 얘기하시잖아요. 이 신경세포들끼리 막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뇌가 막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뇌가 자꾸 커지게 되는 이 과정에서 뇌의 모양도 바뀌고, 그러니까 기능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세돌이 지나게 되면 뇌의 구조와 기능이 바뀌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결국은 사춘기가 끝날 때쯤이면 지금 어른과 똑같이 됩니다. 우리가 마치 아주 어릴 때 영어를 배우면 그대로 정말 원어민과 같은 수준이 되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서 배우면은 아무래도 발음이 어색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두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뇌는 쓰지 않는 쪽은 지워버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환경이 아이들의 뇌를 바꾸어 버리는 원리입니다. 즉, 우리 어릴 때 보면 왜 서로 의자 뺏기 게임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홀로 남게 되는 아이는 죽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꾸 자극이 들어가서 함께 쓰이게 되는 신경망으로 형성이 되면 살아남고, 자꾸 자극을 주지 않고 내버려두면 그쪽에 있는 뇌는 연결이 끊어져서 세포가 있어도 기능을 전혀 못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가급적이면 전체에 있는 신경을 다 쓰도록, 어떻게 보면 오감이 다 들어가는 자극을 주면 아이들의 뇌가 골고루 잘 발달되게 됩니다. 편향적으로, 예를 들면 얘가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어떤 어머님은요 6개월부터 그냥 5월 통주라는 한문을 보여주세요. 커서 나중에 공부를 잘하라고. 그거는 옳지가 않죠. 그럼 아이는 정말 후두엽에만 불이 들어와서 오히려 사고를 하는 뇌를 더 죽여버리는 기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이 뭐냐면, 출생 시에 태어났을 때 우리의 뇌 세포입니다. 이게 지금 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세포의 핵인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출생했을 때, 그다음에 6세 또 사춘기가 됐을 때
세포의 숫자는 똑같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랑 똑같을 때 출생 시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적다 보니까 이 세포끼리의 연결망을 형성 못해서 좀 느슨하죠. 그런데 육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랬다가 오히려 사춘기가 들어가면 또 줄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 쓰는 쪽만 남깁니다. 쓰지 않고 쓸데없는 것은 없애버려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가지치기라 그러고 프루닝이라 그러는데 쓰지 않는 쪽의 신경망을 이렇게 끊어버리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럼 걱정을 하세요. 야, 그러면 아이들의 신경망 형성을 제일 잘 시키려면 어떤 자극을 줘야 되는가? 나는 모르겠어. 저도 모릅니다. 매 순간에 이 아이의 뇌를 최적화시키는 게 뭘까는 모르지만 확실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본인이 필요한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한 7, 8개월만 되면요. 이게 깍꿍놀이에 정신이 없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아이들도 7 내지 8개월이 되면은 깍꿍놀이에 자지러집니다. 그 이유는 그 나이대에 바로 그 자극이 아이의 신경망을 제일 많이 확장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웬만하면 주변에 다양한 걸 놔뒀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다 만지게 하면 그것이 아이들의 전체 뇌를 다 골고루 발달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세요? 선생님들이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사회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돼요. 선생님들이 보면 감정교육도 많이 하고 이런 거 많이 하는데요. 처음에는요, 특히 영화 시기에는요, 나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상대방에 대한 인지가 그 다음 차순이에요. 처음부터 친구가 이러면 싫어하잖아 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보다 이게 갖고 싶었어. 그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것이 훨씬 더 올바른 전달법이에요. 자, 여기 보면 거울 속의 나에게 관심을 조금 가진다. 거울 속의 나에게 관심을 가진다. 왜냐하면 이때는 관심을 조금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시력도 아직 발달되지 않아서 거울 속에 뭐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보지만 이때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아니까 거울 속을 되게 좋아하죠. 그다음에 거울 속에 나를 알아보는 게 이제 일사 정도 되는 거고. 자, 친숙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물건을 전혀 모를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친숙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물건을 알아요. 쪽쪽이.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 다른 집에서 가져온 거를 알아요. 잘 모르기도 하지만 알게 돼요. 그다음 되면 나의 욕구와 감정을 주로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근데 대부분 표현하지 못해요. 감정이 아직 잘 없어서. 그런데 요거는 6개월 수준이니까 6개월 아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안 된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아직까지도 자신의 욕구나 감정을 표현하지 잘 못한다라고 하면 그냥 영세 수준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의 기본적인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데 대부분 어떻게 표현하죠? 울음으로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울음으로. 그래서 영세하고 영일세 감정이 조금씩 생기는구나를 좀 아시면 되고 교사의 도움으로 다른 영화와 함께 지내는 것을 경험하고 다른 또래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 다음은 영화와 함께 지내는 것을 경험하며 다른 영화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세반은요, 친구하고 놀이가 절대 이루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엄마들은 뭐라고 하죠? 선생님, 친구하고 놀아요? 라는 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엄마들이 발달에 대해서도 모를 뿐더러 어린이집에 갔으니까 친구들하고 지내지 않을까라고 하면 그럼 선생님 뭐라고 해요? 아, 친구하고 아직 안 놀아요. 얘기하기는 그렇고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어머니, 0일세는요, 아직 0세 수준에서는요, 조금씩 관심을 보이지, 아직 자신에게 관심이 많지, 다른 사람에게는, 아, 저런 놀이를 하는구나 정도지, 다가가서 아직까지 놀이를 하지 않아요. 근데 1세 정도 되면, 이제 친구하고 또래 관심을 갖는 게 그때 발달이 일어납니다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영세는 그래서 같이 노는 게 아니라 그 장난감이 좋은 거야. 선생님 볼 때는 와서 같이 노는 거 같지만 그냥 그 장난감, 만지는 소리, 이게 좋아서 가는 거야. 그죠? 자, 영세도 보면요. 만나고 헤어지는 인사를 교사의 도움부터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거는 어른이 도와주는 거죠. 꼭 만 1세, 2세 되어서 인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사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나고 왜 영세는 이렇게 손을 흔들잖아요. 이렇게 해봐. 빨빨. 빨빨 하면 어떤 애 이렇게 주먹을 쳤다 폈다 하면서 하기도 하고 어떤 애는 고개를 깠다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선생님은 가르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예술 감각.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주변 환경, 사물 모양의 호기심을 가진다. 뭐 딸랑 이런 거 좀 호기심 가지고 그 다음에 물건의 색, 모양에 호기심을 가진다. 왜 그럴까요? 한번 맞춰봐요. 지금까지 제가 전달드린 내용을 발달 단계를 잘 이해를 하셨다면 왜 영세에서는 사물 모양에 호기심을 가지다가 이제 영일세 수준, 돌 전후의 아이들은 물건의 색, 모양에 호기심을 가질까요? 이 단계를 선생님들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물 모양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물건의 색, 모양에 호기심을 가져요. 왜 이때부터 색이 좀 더 들어갈까요? 왜 그럴까요? 그걸 알아야 선생님 환경 구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시각이 그때부터 색을 좀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맞아요, 선생님. 맞아요. 그래서 이때는 색을 모르는 거가 아니라 그때부터 발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영영세반 선생님이 알록달록한 거 갖다 놔봐야 갖다 놔봐야 오히려 청각적으로 옆에서 쓰다듬고 스킨십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지 이런 것들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맞아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음악. 주변의 소리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반복되는 주변의 소리와 움직임에 움직이는 건 또 시각도 좀 발달이 되겠죠. 소리하고 움직임에 조금 매칭이 된다는 거야. 움직임에 호기심을 가져요. 자, 리듬이 있는 소리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리듬이 있는 소리에 관심을 가져요. 똑같이 챈트에 맞춰서 막 흔들 수도 있겠죠. 혹은 이때는 막 애들은 선천적으로 음악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든 걷기 전이라도 뭔가 계속 까딱까딱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저기 보면 교사의 도움으로 간단한 미술 활동에 참여하고요. 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도구를 이용한 그리기, 꾸미기 등의 미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전부 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지만, 자, 이게 표준보육 과정에 있는 범주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반 아이는 영세니까 이런 거 안 해요가 아니라 소근육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미술 활동도 선생님의 도움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간단한 미술 활동 끄적이기 한다든지, 혹은 간단하게 찍기 놀이를 한다든지 손으로 이렇게 문 떼보는 걸 한다든지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주변 사물에 관심을 조금씩 가지고 주변 환경의 자연 분화를 조금 인식해요.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주변 사물에 관심을 가지고 주변 환경이나 자연 변화를 느껴요. 느껴요. 어? 어? 이렇게 조금씩 느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여기는 거의 못 느끼는데 여기는 조금씩 느껴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좀 느낄 수 있고 조금씩 느껴요. 자, 여기 보면 주변 사물의 교사의 지도와 모델링에 따라서 탐색을 해요.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감각을 활용해서 익숙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색해요. 여기서부터는 감정도 생기고 주도성도 조금씩 생겨요. 1세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아이가 익숙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탐색을 하려고요. 계속 뭔가 가서 만지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수학적인 사고. 있고 없는 상황을 몰라요. 당연히 몰라요. 아무것도 이때는 인지가 되지 않아요. 지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있다, 없다. 아까 깍꿍놀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수학적 사고인 거야. 있고 없고 뭔가 물건을 이만큼 쌓아놓고 있고 없고가 아니라 사물이 있고 없고를 인지를 조금 해요. 여기는 보면 물건에 대한 것이 있다, 없어졌다를 알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없고도 지각할 수 있어요. 주변의 동식물 소리에 관심을 가지는데 거의 모를 거예요. 거의 모를 겁니다. 혹은 뭐 우리가 아이들이 반려견을 키운다든지 각자 집에서 환경이 그렇게 잘 됐으면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일세 수준은 주변의 동식물 소리에 관심을 조금씩 가져요. 없더라도 멍멍이, 멍멍이, 멍멍 한다든지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하기도 할 겁니다. 자,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12개월 미만의 아이들에 대한 발달에서 요거는 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에릭스는 요 영아 단계를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라고 했어요. 지금 각 기관에서
각 기관이 아니라요. 앞으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나올 거예요. 뭐냐면 정서, 사회 정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공감도 안 되고 사회 정서가 부족한 아이들이 많은데 이게 언제 시작이 되냐면요. 이때. 돌 전에 양육자하고 어떤 애착 관계를 잇느냐에 따라 이 아이들의 신뢰도가 달라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애가 엥 하고 울 때 와서 토닥이고 괜찮아 놀랬지 엄마 여기 있네 계속해서 반응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어떡하냐면 여기는 정말 내가 태어나길 잘한 곳이네. 저 사람은 잘 모르겠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네. 이거를 이때부터 느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보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반응을 보여주고, 이 영세반 선생님이 진짜 아이들 너무너무 예뻐하긴 해요. 정말 이 아이가 힐링이에요 할 만큼 진짜 힘들어도 잘하는데, 예뻐해주고, 토닥여주고 하며,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네. 이 공간은, 어린이집에 있는 이 교실은 굉장히 안정적인 곳이네. 여기는 참 안전한 곳이야를 이때 느껴요. 이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영세가. 자, 그 다음에 삐아제는요, 요때를 감각이, 감각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왜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르는 것을 나의 촉감이나 시각이나 소리를 통해서 배워나가는 시간이니까. 지금은 선생님이면 원래 기존에 알던 지식을 계속해서 도식화 만들어가죠. 맞아. 삐아제는 들었는데, 삐아제가 감각 운동기를 말한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오늘 수업을 들으면, 삐아제는 알았다가 감각 운동기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하나의 지식이 또 생기게 되는 건데, 아이들은 아예 삐아제라는 단계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촉감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거, 못 먹는 거, 먹는데 맛있는 거, 이런 것들 계속 하나씩 쌓아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감각으로 배워나가는 시기예요. 비고치키는 이런 옹알이에 관련된 반응을 해 주어야 이 아이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안정적인 사회성을 기른다라고 했어요. 골비는 생애 첫 애착, 생애 첫 안정적인 애착. 애가 엉덩이가 축축하고 뭐 빨리 갈아주고 시시각각 배가 고플 때 빨리 우유 주고 눈 맞춤하고 만날 때마다 눈 맞춤하고 할 때마다 웃어주고 막 젖병은 이렇게 주고 있지만 딴 데 막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이 아이의 생애 초기 안정적인 애착이 형성된다라고 했어. 이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 정서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영세가 진짜 진짜 중요해요. 엄마들이 정말 더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선생님들은 여기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여기 보면 기본 발달은 대근육, 대근육에서부터 소근육. 손도 아까 이렇게 집었다가 이렇게 끝까지 된다고 했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자, 아까 영상에서 보면 깍꿍놀이를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이 그때 좋아합니다 했죠. 그게요, 대상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깍꿍놀이. 대상 영속성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뭐냐면 있다? 없다. 얘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얘는 우리는 너무 유치한데 선생님이 수고만 들어도 까꿍 하면 어머 사람이 어디서 나타나지? 너무 신기하고 분명히 없었는데 이렇게 가리면 이건 모르는 거야. 여기 앞에 있는 것과 뒤에 뭐가 사라진다는 걸 연결을 못 하는 거예요. 요때는. 그러니까 까꿍놀이를 진짜 좋아해요. 자, 그러면 깍꿍놀이를 좋아하니까 깍꿍놀이를 해줘야 되겠다 하지만 이걸 우리가 연결을 해보면 선생님이 자리를 비워도 얘는 불안한 거예요.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면 선생님이 화장실 갔겠구나. 선생님이 간식 가지러 갔겠구나를 몰라요. 내 눈앞에 없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영세 때 6개월 전에 요게 보면 6개월 이 8개월 후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온 아이가 진짜 적응을 잘해요. 그때 대상 연수성이 없으니까. 사물도 잘 모르니까. 그런데 8개월 되니까 아니 이렇게 적응 잘하는 영세가 왜 다시 적응기지? 왜 선생님만 쫓아다니고 다른 아이들 적응하느라 얘도 따라오냐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8개월 후에서 10개월 사이에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마가 없어지면, 엄마가 내 눈앞에 없으면 나는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화장실도 못 가고 눈앞에 문 열어놓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세 선생님이 이때 힘들 거야. 힘들어요. 그죠? 왜 그렇지? 얘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가 아니라 이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우리 반 애가 이렇지가 않다면 걔가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깍꿍놀이를 좋아하는 것 이어서 선생님이 자리를 비워도 큰일 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개월수가 지나면 좀 괜찮겠구나를 첫 번째 인지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아,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계속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얘기해주고 선생님 빨리 갔다 올게. 이 반복적인 경험을 쌓게 해주면 조금 울었더니 오네. 아, 있는 거네? 어디 가는 거 아니네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요 시기는 좀 지혜롭게 보내고 요 발달은 요때 일어난다는 거 알고 선생님 계속해서 안도를 줄 수 있게 계속 얘기하고 빨리 갔다 오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이 단계가 지나면 괜찮아져요. 아시겠죠? 자, 영세 선생님이 아까 영상에서도 그렇고 제가 의사소통에서 체크할 때도요. 선생님의 역할이 커요. 왜? 영세 아이들은 말을 못 하거든요. 1세는 그래도 인지가 되니까 대화가 조금 돼요. 영세는 아예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어려워하냐면 무슨 말 해주지? 영세 아이들한테 무슨 말 해주지? 그래도 1세는 아니 그러면 안 돼. 아 잘했어. 이거 하고 싶었구나 하고 애가 의사를 조금 더 표현을 하니까 선생님이 거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영세는 아무런 소통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상호작용. 자 영세 선생님이 반드시 해야 할 상호작용은 아까 그랬잖아요. 비고치기가. 비고치기가 그랬죠. 여기 보면 반응해줘야 되는 거. 아이들이요, 활동하는 거에 반응을 보여줘도 돼요. 이거 물 이렇게 흔들고 있었어? 소리가 나니까 웃음이 지어지네 하고 해서 아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돼요. 영세 선생님의 상호작용은 우리 아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네. 여기는 굉장히 안전한 곳이네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지에서도 보면 대부분의 영세번 선생님은 아이가 하는 행동을 그대로 말로 표현해 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건 이 아이가 누군가가 나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네. 내가 하는 행동이 잘하는 거구나를 계속 안정적인 상태로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선생님은 아이가 하는 행동을 대신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쪽쪽 해보자면 영세 학부모님이 바라는 선생님 상은 뭘까요? 제가 영세, 저는 모든 연령에서 영세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원장님한테 정말 영세 선생님은요, 공부 많이 시켜야 되고요. 유능하신 분으로 영세반을 맡게 해주세요 하면 대부분 주임 선생님 많이 하긴 하세요. 좀 연륜도 있으시고 부모 상담도 잘 하시는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경력도 많이 없고요. 아직 이런 걸 잘 모르는데 영세반이 되었습니다 하면 선생님은 영세 관련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세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물어보시고. 자, 영세반이 왜 중요하냐면 학부모님이 어린이집을 처음 기관을 처음 이용하는 부모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세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자기 아이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선생님, 얘가 왜 울까요? 물어봐요. 근데 왜 울까요? 대부분 아이들은. 그 상황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그때 밥을 안 줬거나 엄마가 빠르게 반응을 안 했거나 그게 있는데 엄마는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그 엄마가 잘못된 건데, 그걸 선생님한테 물어본다고요. 선생님, 우리 아이 왜 빨리 안 걸을까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왜 손을 잡아주면 걷고, 손을 떼면 아예 안 걸으려고 할까요? 라는 것들. 우리 아이는 이유식을 왜 이렇게 계속 뱉을까요? 선생님한테 진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영세반 선생님은요, 굉장히 발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만약에 모른다면 이런 거 우리 아이들 체크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라도 좀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어머, 요 시기. 선생님, 왜 우리 땡땡이는요, 친구하고 안 놀아요? 아직이? 그러면 요 시기는 어머니, 아직 또래 관심 있는 시기가 아니어서 장난감에 관심 있어서 다가가는 거지. 비교를 한다 그래. 어머, 누구는요, 키즈 카페 갔는데, 조리원 동기에 갔는데, 얘는 잘 놀는데, 얘는, 우리 애는 가만히 있어요. 왜 친구하고 안 놀아요? 해요. 그러면은 요 시기는 어머니 이렇습니다. 이때 정도 되면 친구한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따로따로 개별적인 활동을 하지만 같이 모서 친구 저기 있네. 누구 인사해보자. 이 정도 활동은 계속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잘하고 계시죠?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이 꾸준한 관찰을 하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진짜 잘한 건 아닌데 우리 아들 수신 선생님은 잘해요. 계속 꾸준하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첫 달에만 제대로 기록하고 다음 달에는 그 영역별로 공부하는 선생님이 많다니까요. 저한테 이게요, 우리 반 아이가 요 수준이면 맞는 건가요? 이건 여기 체크해야 되나요? 여기 체크하고 질문하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와, 선생님을 정말 열심히 한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은 상담할 때, 아마 우리 아이들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상담할 때 정말 톡톡히 부모님한테 신뢰감을 많이 얻었을 것 같아요. 상담할 때도 그게 바로 이어서 되니까. 자, 오늘 제가 영세 관련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1시간 하려고 했는데 또 넘었어요. 자, 영세 선생님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영세 발달을 공부하려면요. 거의 유아교육에서도 2학기, 3학기 영아 발달을 공부해야 돼요. 이론도 있고요. 발달도 있고요. 발달 단계도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여기 영역별로 들어가서 아, 이 수준은 이렇구나. 왜 그렇지? 발달하고 계속 대입해서 이해를 하고 다음 수준까지 우리 아이가 되려면 나는 어떤 지도를 해야 되지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영세는 이래가 아니라 그럼 다음 단계는 뭘 해야 되지? 그럼 나는 원에서 아이들하고 어떤 놀이를 중심적으로 해줘야 되지? 아, 나 몰랐네. 오늘 수업 듣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4개월짜리 아이가 있는데 예쁘게 알록달록 했는데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네. 그냥 청각적으로 내가 반응을 보이고 가서 예쁘게 스킨십도 해주고 아구 까꿍 해주고 반응해주고 이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였네. 하며 알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영세 선생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채팅 남겨주시고요. 다음에는 7월 초가 되겠죠. 1세반. 1세반 선생님은 공부할 게 또 많을 거예요. 활동적인 게 많으니까. 1세 시기 되면 언어 발달도 더딘데 주도성은 높아지고 습관도 잡아야 되고 그래서 1세에는 선생님이 지도해야 할 것들이 진짜 많을 거예요. 0세는 발달을 알고 부모 상담하고 연계하고 아, 이 시기에는 이게 중요하는구나를 알고 환경 구성을 하고 아이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 1세는 새로운 기본 생활 습관이나 지도하는 거. 아, 이 시기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근데 이 시기에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네. 하는 것들 이제 저하고 조금씩 배워 나가도록 해요. 영사섭이 요거 제가 녹화본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두고두고 공부를 하시고 혹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항상 저한테 1대1 문의를 주세요. 1대1 문의는 제가 거의 다 답을 해요. 거기에 우리 반 아이가요 한다든지 혹은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지 않는 선생님이라도 우리 그룹 채방 있죠. 우리 무료 채팅방 거의 800명 이상 되는 선생님이 거기 있는 거기 방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남기셔도 돼요. 그럼 제가 선생님 요건 아셔야 돼요. 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군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제가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 고생을 많으셨습니다. 영세반 선생님들 잘 하실 거고요. 발달 단계 조금 더 이해를 해서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내가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지 하는 것들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